맛조개 맛조개. 박정희는 반미적이고 반일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알려면 박정희의 행적을 알아봐야 합니다. 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가 등장하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박정희는 대통령이 됩니다. 당시 미국은 옷 벗고 군대 나가. 일본 제국이 끈앞을 주지 어디서 라면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주일 문전박대를 당하는 등 여러 수모를 당합니다. 이 해결책으로 박정희는 라인강의 기적, 서독으로 백여군을 파견시킵니다. 하지만 서독도 미국의 반대로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영훈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서독의 경제노동부 국장을 만나 3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리는 조건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협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미국은 1960년부터 1967년까지 한국에 경제 원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카터와 박정희가 가장 마찰을 빚었던 게 주한민군 철수 문제입니다. 카터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박정희는 주한민국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핵개발을 하겠다면서 계속해서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때 카터는 박정희를 동아시아의 독재자라고 까기도 합니다. 북한도 기회다 싶어서 미국의 카터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면서 옹호합니다. 하지만 카터는 연이은 미국 군사작전 실패로 인해 재선에 실패합니다. 세계의 현대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후진국가가 민주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현대적 시장경제로서 성공한 나라만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이루었던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카터를 보고 외교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온다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미국의 견제 속에서 박정희는 경제성장에 힘씁니다. 화폐개혁, 경제 5개년 계획, 일본과의 관계 수복 등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김종필로 하여금 일본과 무역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김종필 오하라 메모입니다. 김종필은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자립 원조금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 전부 말 안 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지만 말이죠. 박정희는 이 원조금, 배상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지요. 그리고 중화학 공장, 화학단지 등도 만듭니다. 그 당시 이영삼이나 김대중은 쌀 지을 땅을 개발한다고? 미친 거 아니냐? 우리나라 같은 농민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선 깡통 공장 정도만 만들고 배불리 살면 돼 라면서 들어놓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경제성장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노발대발하죠. 이놈 봐라, 누가 그딴 거 만들래? 박정희는 줄 때는 마음대로지만 그 후는 아니란다. 걱정하지 마, 니들이 원하는 건 해줄게 라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까 말했던 화폐개혁이 실패하는 등 국가 부도의 위기였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은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M1 게런드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M1 게런드 소총은 볼트 액션 소총으로 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연사가 가능한 M16을 보급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M16을 분실 처리 등을 하면서 새로 보급받고 그 분실 처리한 M16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전방에 쫙 깔아버립니다. 또한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연구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M16 자체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 결과 나온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K2 소총이죠. 이후 대한민국은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K2 소총 보급을 시작하게 되죠. M16 특허권자인 미국의 콜트사와 저작권 경쟁도 있었지만 콜트사의 패소로 K2는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다시 미국은 휴전선에 M16이 있다는 소리 듣고 야, 거기 M16이 왜 있어? 화를 냅니다. 물론 미국도 M16만 빼돌린 게 아니라 자동차, 헬리콥터 등을 분해해서 가장한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당당하게 야, 미안해. 근데 계속할 거야.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웠잖아. 그리고 베트남 전쟁 중에 우리가 북한테 먹히면 어쩔래? 영국, 프랑스, 누가 베트남에 군대 보내주냐? 내가 핵 개발한 것도 아니잖아. 총 때문에 그러는 거 너무하네. 미국은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 저 강아지하고 그냥 둡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은 절대로 안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일본을 꼬십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게 쥐어 터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달러가 막대하게 들어오니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니 인건비가 비싸지고 인건비가 비싸지니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등으로 제조업이 망하는 중이었습니다. 야, 그럼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조립은 우리가 해줄게. 이때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게 진출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술을 많이 빼돌립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1968년에 설립된 포항제철, 현재 포스코도 박정희 작품 중 하나이지요. 알다시피 박태준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 사이의 위계 질서를 생각해보면 박태준이 포항제철을 만드는데 목숨을 걸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렇게 박정희는 미국이 원하지도 않은 경제성장을 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박정희보다 미국에 순응하는 정치인을 찾습니다. 그 결과 박정희가 죽이려고 했던 김대중이 살아나게 됩니다. 박정희는 끝까지 국익을 위해 미국과 일본과 싸운 인물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핵 문제까지 들먹이다 결국 미국이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애매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박정희는 무조건 성공만을 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인물이지요. 사람이 살다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때 기회도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했지만 이 위기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 시작점이 된 인물입니다. 또한 이 기회는 위기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기 없는 기회를 잘 잡아서 크게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